삼전 닉스와 월배당, 지금 ETF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죠. 이 둘을 모두 잡은 ETF가 바로 반도체 커버드콜 ETF입니다. 두 ETF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비교하기 전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급락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저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3월 31일 저점 대비해서요, 삼성전자는 61%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25%가 올랐습니다. 이게 금요일 급락을 반영한 수익률이거든요. 3월 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과 같이 초대형주한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트에 보시면 공백이 보이시죠? 붕 떠서 시작하는 이런 공백을 갭상승이라고 하는데, 갭상승도요, 이런 초대형주한테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두 번이나 갭상승이 있었어요. 저는 차트를 볼 줄은 모르지만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좋았는지, 가팔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락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번 급락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주식형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반도체 커버드콜 ETF 투자 중이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자본 차익보다는 중장기 월배당이 목적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은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먼저 상장을 했고요. 3주 뒤에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상장했어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가 상장할 때만 해도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고점 신호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상장 이후 수익률이 20%가 넘었어요. 기본적인 운영 목표는 동일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주가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배당까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운용 전략부터 분배금 정책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타이거는 액티브, 코덱스는 패시브라는 점이에요. 주식 운용 전략, 옵션 전략, 그리고 월배당까지 차례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의 주식 운용 전략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KRX 반도체 지수와 똑같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이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코덱스 반도체죠. 실제로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요, SK하이닉스부터 심텍까지 구성 종목 완전히 똑같고요, 비중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4월 30일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동일하게 구성을 한다. 액티브 ETF이긴 하지만 그 액티브함은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입니다. 타이거 ETF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마케팅 자료를 보더라도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동일한 종목 선정 메커니즘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를 강조하는 문구에도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옵션 전략만 강조하고 있죠. 실제 상장 초기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달라졌어요. 일단 10종목에서 12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들어왔고요. 비중을 보더라도 꽤 의미 있는 비중으로 신규 편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5월 13일 기준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를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에는 없는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가 보이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주식 운용 전략의 변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물론 이쪽이 성과가 더 잘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국내 반도체 ETF를 두 개 투자하는 셈이니까 분산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타이거가 이러한 액티브한 주식 운용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지금 이 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투자 설명서에는 구성 종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수십 페이지짜리 투자 설명서를 개인 투자자들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동일한 종목 선정 메커니즘, 이 문구는 지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액티브 밑에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주식 운용 문구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 영상이 아니라 타이거 운용 전략 변경 안내 영상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식 운용 전략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덱스는 패시브, 타이거는 액티브입니다. 코덱스는 코덱스 반도체와 동일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반면 타이거는 ETF 이름에 반도체 탑10이 있지만 반도체 탑10과 다르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액티브하게 운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ETF의 옵션 전략도 완전히 달라요. 옵션 전략 파트에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100%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내용만 들으시고요. 아, 대략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코덱스를 먼저 좀 보면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은 30%로 고정이에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이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타겟하는 것은요,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타겟하는 것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옵션 매도 비중이에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이거는 옵션 전략도 액티브입니다.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콜옵션을 매도해요. 개별 종목 옵션이 지수 옵션보다 프리미엄이 훨씬 큽니다. 옵션 매도 비중이 30%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당연히 타이거가 더 많겠죠. 하지만 이 타이거의 옵션 매도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0%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30%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옵션 매도 비중 조절의 기준은 뭐냐? 매니저의 판단입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높여요. 그래서 더 많은 인컴을 확보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춰서 반도체 주식의 상승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코덱스는요, 반도체 주식이 상승할 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타이거는 매니저 판단에 따라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완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거에 투자를 하신다면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잘 조절해 줄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ETF의 가장 큰 차이는 월배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타이거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월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연 15%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며칠 전에요, 타이거가 상장 이후 첫 분배금 공시를 했습니다. 월 1.27%를 공시를 했어요. 단순히 연환산하면 15% 정도가 되는 거죠.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상장 이후 거래 일수를 감안해서 정해진 분배율이다 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연 18%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코덱스의 목표 분배율은 연 9%입니다. 타이거의 배당 수익률이 연 18%라고 가정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뭐야, 배당 수익률이 절반밖에 안 되네? 코덱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연 9%의 진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변동성 감안하면 코덱스도 연 18% 이상 월배당 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연 9%만 월배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 분배 가능한 재원이 연 20%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덱스는 이 20%를 전부 다 월배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 9%만 월배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연 11%는 재투자를 합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ETF가 월배당을 지급하면 분배금 지급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죠. 분배락이 발생합니다. 이걸 전부 다 분배금으로 지급하면 연 20%의 분배락이 발생하거든요. 연 20% 수준의 분배락이 발생하는 것과 연 9% 분배락만 발생하고 11%를 재투자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중장기적으로 수익률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분배금 정책만 보더라도 코덱스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가 있죠. 월배당보다는 반도체 중장기 상승에 훨씬 더 집중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연 18% 월배당 좋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복리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이죠. 두 ETF가 상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배락이 반영된 프라이스 리턴 차이는 코덱스와 타이거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겁니다. 프라이스 리턴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이게 끝이 아니죠. 월배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월배당은요, 분배락에 반영된 ETF 가격 곱하기 분배율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18% 주는 타이거가 9% 주는 코덱스보다 분배금이 2배 더 많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년 뒤에 실제 두 ETF가 지급하는 월배당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년 뒤에 분배락이 반영된 ETF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타이거보다 코덱스가 훨씬 더 높을 거기 때문이에요. 두 ETF 중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장 현금이 중요한 50대 이상 혹은 은퇴자분들은요,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중장기 자본 차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만 하는 30대 혹은 40대 분들은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반도체 커버드 콜 ETF 비교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